포켓북 핵심 33번입니다. 배전 방식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들이요, 첫 번째 수지상식 그랬어요. 수지상식을 가지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배전용 변전소가 있다. 그럼 여기서 배전 간선이 나오겠죠. 여기서 분기선을 대고요, 여기다 부하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부하를 주는 방식, 이런 걸 나무 가지처럼 넓혀간다고 해서 가지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놈의 특징이 있다면요, 정전 범위가 넓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뒤로는 무조건 다 정전 상태로 가겠죠. 주로 우리는 부하 밀도가 낮은 지방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전압 변동이나 전압 강화가 크죠. 그죠? 이게 왜? 계속해서 부하를 선으로 연결해 가고 있다 보니까 맨 말단에 있는 부하에는 전압 강화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아무 데서나 전기를 따서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부하의 증설은 용이하다 이런 말을 쓰죠. 부하의 증설은 용이하다. 경제적이죠. 또 다른 게 있다면 시설 방식이 돈이 좀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경제적이다 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다. 공급의 신뢰도는 좀 낮죠. 공급의 신뢰도를 따져본다면 신뢰도는 낮다. 그죠? 얘는 전원을 한 군데서만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루프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루프식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전용 변전소가 있다 그러고요. 여기서 전원을 두 개를 끌어내죠. 자, 두 개를 끌어내면서, 그죠? 여기다가 당연히 차단기 되고요. 단로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개폐기 얘기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차단기가 있고요. 단로기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도 차단기가 들어가고요. 단로기 있겠죠? 이건 단로기 표시예요. 여러분 시험에 이걸 그리라고 낸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루프식을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박스 쳐놓은 건 차단기고요. X표 쳐놓은 건 단로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는, 여기 이제 부하를 여기다 연결한 거죠. 이렇게. 여기다는 이제 결합 개폐기를 또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결합 개폐기. 자, 이런 걸 그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환상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환상식 같은 경우는요, 이 간선을 떠나서 달리 선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하의 배분이 균등합니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부하의 배분. 부하의 배분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 부하를 연결할 때요, 그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하가 100이다 그러면 이쪽에다 50을 걸고 이렇게 똑같이 배분을 해서 50대 50으로 걸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라인이 고장이 나게 된다면, 그죠? 고장이 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쪽 라인을 가지고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고장이 나도 또 다른 선로에 의해서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의 신뢰도가 우수합니다. 공급의 신뢰도가 우수하다,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부하를 증설하기는 어렵죠. 부하의 증설은 어렵다. 왜 그래요? 부하를 더 늘릴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력 손실이나 전압 강화는 작다. 당연히 전압 변동이 작아지겠죠. 그런데 전류가 두 군데서 흘러가니까 우리가 보호 방식이 좀 복잡해지죠. 보호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보호 방식이 좀 복잡해진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설비비는 수지식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를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소도시죠. 중소도시. 이 루프식이다라고 하는 건 지중 배선에서도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중 선로에서도요.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이걸 망상식이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가장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배전용 변전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전원을 두 군데 이상에서 전원을 끌어내죠. 얘는 배전 간선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를 예를 들어 바둑판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면 또 하나의 전원 단자를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해주죠. 이렇게. 그래서 전원을 최소한 전원을 두 군데 이상에서 전원을 공급한다, 이런 거요. 그래서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다 그랬죠.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급 신뢰도는 최대가 됩니다.
공급의 신뢰도에 대한 얘기죠. 가장 높다. 그런데 시설비가 가장 비싸다는 거죠. 시설비가 가장 비싸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쓰는가? 대도시 지역에 많이 쓰죠. 대도시. 그죠? 부하 밀집 지역에 주로 씁니다. 얘는 바둑판 형태로요. 이렇게 그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접속부마다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그죠? 부하를 증설하기는 굉장히 쉽죠. 손실도 아주 적습니다. 전압 변동도 적고요. 플리커도 발생하지 않아요. 플리커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압 강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말단에 전압 강화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 전압이 정격이 걸리지를 못하고요. 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하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특히 형광등 같은 경우라면 뭐가 돼요? 깜빡깜빡거리는 현상을 우리는 플리커 현상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단점이 있다면 가장 비싸다는 단점하고요. 충전부가 너무 많아서 인축의 감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인축의 감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거. 또 하나는 개통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한 곳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게 거꾸로 들어와서 다른 차단기도 다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 프로텍터 얘를 설치를 해서 우리는 역전력을 차단해야 된다 그랬죠. 거꾸로 들어오는 거요. 역전력을 차단한다. 얘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나요? CB하고요. 그죠? 방향계전기로 되어 있죠. 방향계전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거꾸로 들어온 역전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프로텍터를 꼭 설치를 해줘야 된다. 자, 이런 거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압 뱅킹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변압기가 있네요. TR입니다. 자, TR이 있고요. 2차 측을 여기를 고압 배전선이라고 할까요? 고압 배전선 2차 측을 여기를 그저 병렬로 변압기를 이렇게 설치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2차 측 여기다가 부하를 연결해 준 거죠. 이렇게 여기다 부하를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압 뱅킹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변압기 2차 측 여기를 저압 배전선이라고 보면 되죠. 2차 측을 그저 변압기들 다 무슨 연결했어요? 병렬로 연결시켜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압기와 변압기가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을 크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놈의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저압 측에서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고장 전류가 전원축으로 유입이 되니까 이 변압기에 차단기를 떨어뜨리겠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끌어져 있다면 큰 의미가 없겠지만, 우리는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으려면 개통이 연결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설치하는 걸 구분 개폐기다 그러죠. 구분 개폐기. 얘를 구분 개폐기라고 그러는데, 얘는 2km 이하마다 시설을 합니다. 뭐 때문에 설치하는 건가요? 그렇죠. 정전 구간을 축소시킬 목적이죠. 그때 주로 설치하는 게 뭐냐? 구분 퓨즈라고 하는 거죠. 구분 퓨즈를 주로 설치를 하죠. 여기다가. 자, 이걸 구분 개폐기라고 부르고, 설치하는 게, 시설하는 게 뭔가라고 물으면 구분 퓨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 여기 마찬가지겠죠. 여기다가도 구분 퓨즈를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얘가 끊어져 버린다면 그 구간만 사고 난 구간만을 끊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는 그저 작게 여러 개로 감당을 해주는 게 전체적인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동량을 절감한다라고 얘기하죠. 동량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융통성이 좋죠. 융통성이 좋다. 융통성이 좋다. 융통성이다라고 하는 건 그저 얘들의 그저 필요하다면 얘와 얘가 서로 전력을 빌려주기도 하고 되돌려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얘도요, 부하 밀집 지역에 적당한데 중소도시에 주로 사용합니다. 중소도시.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그죠? 전력을 공급하는 거하고요, 사용하는 지점이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압 강화가 적다. 전압 변동이 적고 손실이 적다. 전압 강화가 적다는 얘기는 플리커 현상이 적다. 그렇죠? 플리커다라고 하는 건 깜빡깜빡거리는 거라고 했죠? 얘는 전압 강화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특히 전압 강화, 전압 변동이 원인인데 그중에 전압 강화가 주 원인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 저압 뱅킹 방식의 가장 큰 문제를 뭐로 보고 있느냐? 얘가 바로 캐스케이딩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캐스케이딩이요.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사고 난 전력에 의해서 변압기가 차단이 되겠죠. 차단이 되는데 이 구분 퓨즈가 끊어지질 않는다면 이게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건전한 변압기를 뭐 할 수 있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 우리는 그와 같은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캐스케이딩 현상이란, 캐스케이딩은 저압선의 고장으로 건전한 변압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 이런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뱅킹 방식에 대한 거요, 참고적으로 얘와 더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예제입니다. 배전선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방사상식이다 그랬네요. 이걸 가지식이라고 그러죠. 가지식의 일종입니다. 또는 같은 말로 수지상식이다 그래서 수지상식. 얘는 계속해서 나무가지처럼 부하가 연결돼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압 강화가 크고요, 전력 손실이 크고요, 가격 시설비는 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 신뢰도는 좀 떨어지게 되고요, 정전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가 커지게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주로 농어촌 지역에 사용합니다. 옳은 것은 그렇네요. 부하의 분포에 따라서 수지상식으로 분기선을 냈다. 맞는 얘기가 되죠. 답은 1번 항에서 체크를 해봅니다. 1번 항이요. 자, 예제 2번입니다. 캐스케이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저압 뱅킹 방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저압 뱅킹 방식이요. 그죠? 뱅킹. 그래서 특징이 있다면 전압 변동이 적다고 그랬죠. 손실도 적은 편이고요. 중소도시에 주로 쓰고 있다고 그랬고요. 동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융통성이 있다고 그랬네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해서 저압선의 고장으로 인해서 건전한 변압기가 그죠?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이걸 암기를 하시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실기시험에 적어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압선의 고장에 의해서 건전한 변압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계폐기를 뒀다고요? 구분 계폐기를 설치를 했다. 몇 킬로미터마다? 2km 이하마다. 주로 거기에 시설하고 있는 게 누구냐? 구분 계폐기로 시설하고 있는 게 누구냐? 이게 구분 퓨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구분 퓨즈요.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답 4번 항에서 체크할 수 있겠네요.